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거울 속 사람이 나인 건 알겠는데 왠지 낯선 거야. 얼굴도 낯설고 몸도 낯설고 심지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 느낌. 오늘은 그 얘기 해보려고. 사연 하나 읽어볼게. 언니 이름은 지연 씨야. 올해 52살. 20년 넘게 살림하고 두 아이 키웠고 막내가 작년에 대학 가면서 처음으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폐경은 49살에 왔어. 생리가 불규칙해지다가 어느 날 그냥 멈췄어. 산부인과 선생님이 검사 결과 보면서 태연하게 말했대. 폐경이 완료됐네요 라고. 그게 다야. 그 말 한마디가 끝이었어. 그날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아이들 간식 사러 오던 곳인데 이제 챙길 애들도 없고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껌 하나 집어들고 나왔대. 밤에는 더 힘들어.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확 달아오르면서 깨는 거잖아. 이불 걷어차고 창문 열고 시키다 보면 이번엔 으슬으슬 춥고 그게 1시간에 2번, 3번씩 반복돼.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도 못 잔 것처럼 머리가 멍해. 남편한테 힘들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갱년기잖아. 다들 겪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꽂혔는지. 다들 겪는 거. 맞아. 다들 겪어.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다들 겪는다는 말이 무슨 위로가 돼. 지연 씨한테는 작은 버릇이 하나 있어. 뭔가 마음이 복잡할 때 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을 가볍게 두드리는 거야. 본인도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이들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남편이랑 말다툼하고 나서도 그냥 조용히 두드려. 그게 자기를 달래는 방식이었던 거지.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돼. 두드리다가 그냥 멍하니 있게 돼.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은데 아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맴도는데 답이 안 나와. 지연 씨 얘기 들으면서 어때? 남 얘기 같아? 나는 이 사연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갔어. 진짜로. 왜냐면 지연 씨가 힘든 게 그냥 몸이 힘든 게 아니거든. 몸이 변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진 거야. 그게 진짜 힘든 거야. 생각해봐. 지연 씨는 거의 20년을 엄마로 살았어. 아이들 학교 챙기고 밥 챙기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그게 자기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거야. 근데 아이들이 나가고 몸도 변하고 생리도 멈추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거잖아. 이게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 아니야. 훨씬 더 깊은 거야. 있잖아.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 인간이 평생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 되게 흥미로워.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심리적 과제가 뭔지 알아?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래. 내 삶이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정체되는 거야. 공허해지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 그 느낌. 지연 씨가 딱 그 지점에 있어. 아이들한테 헌신하는 게 자기 답이었는데 그 역할이 줄어드니까 질문이 다시 시작된 거야. 근데 이건 지연 씨가 잘못 산 게 아니야. 이 시기에 누구나 다시 이 질문을 만나게 돼 있어. 근데 있잖아. 나 솔직하게 얘기 하나 할게. 이 채널에서 맨날 뇌 탓이야. 호르몬 탓이야. 언니 잘못 아니야. 이렇게만 끝내면 진짜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해 보려고. 지연 씨 상황에서 환경 탓인 부분. 진짜 있어? 폐경으로 인해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야.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사회가 나이 든 여성을 점점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사실이야. 이건 지연 씨 탓이 아니야. 근데 동시에 이것도 사실이야. 지연 씨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 아이들 없이, 역할 없이,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 질문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두렵고 낯선 거야. 근데 그게 또 기회이기도 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야. 힘든 것도 맞고 기회인 것도 맞아. 잠깐 이거 좀 더 얘기해 볼게. 폐경이 오면 몸에서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나.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데 이 호르몬이 그냥 생리만 조절하는 게 아니야.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호르몬이 줄면 감정 조절이 진짜 어려워지는 거야. 이유 없이 울컥하거나 사소한 것에 확 화가 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그리고 야간에 열이 오르면서 잠을 못 자잖아. 이게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야.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감정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 그러니까 낮에 더 예민하고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자주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 뇌는 바꿀 수 있어. 진짜로. 뇌가 고정된 게 아니라 경험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게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야. 폐경으로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아. 근데 동시에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 새로운 활동,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이 뇌 자체를 바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연 씨가 지금 겪는 혼란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야. 뇌가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의 삶을 결정해. 나 좋아하는 말 하나 있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인데 존재가 본질보다 먼저야 라는 거야. 어렵게 들리지? 쉽게 말하면 이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내가 누구인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연 씨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폐경 이전에 지연 씨는 어느 정도 역할로 정의됐어. 엄마, 아내, 살림하는 사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 역할들이 흔들리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시작된 거잖아. 사르트르 식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진짜 자유야. 이제 역할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야. 근데 이 자유가 무거운 거야. 선택해야 하니까. 그 무게가 불안으로 느껴지는 거야. 나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건지 더 무거운 건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연 씨가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이 사실은 자유 앞에서의 막막함이라는 거야.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불교 쪽 얘기도 하나 해볼게. 포교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말이 마음에 남아서. 모든 것은 변한다. 는 게 불교의 핵심 중 하나야. 무상이라고 해. 근데 이걸 그냥 허무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야. 지연 씨가 폐경 이전의 몸으로 이전의 역할로 돌아가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져. 근데 지금 이 몸이,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이 상황이 내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 받아들이는 게 포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야. 혹시 언니도 이런 상황이야? 45. 갓 이직한 워킹맘. 새 직장에서 처음으로 팀장이 됐어. 근데 회의 중에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야. 아랫사람들 앞에서. 화장도 다 지워지고 목이 빨개지고 집에 와서 화장실 거울 보면서 한참 울었대. 이게 이제 내 모습이구나 싶어서. 56.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 아침마다 혼자 밥 먹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은 다 바쁘고 폐경은 오래전에 왔는데 이제야 그게 뭔지 알 것 같다고. 42. 전업주부.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대. 예민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50. 요가 강사. 몸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 몸이 낯설어졌대. 수업 중에 안면 홍조가 오면 학생들이 볼까봐 창문 쪽으로 돌아서고. 이게 다 같은 거야. 몸이 변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는 거. 이거 다 같은 얘기야. 상황은 달라도 그 안에서 느끼는 낯설문 같아. 그럼 이제 뭘 해볼 수 있을지 얘기해보자. 나 처방전 내리는 거 싫어해.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얘기할게. 해보고 맞으면 계속하고 안 맞으면 다른 거 해봐. 첫 번째, 몸이랑 다시 친해지는 거야. 지연 씨가 자기 몸을 배신자처럼 느끼는 거 이해해. 갑자기 열이 오르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살도 찌고. 근데 그 몸이 지연 씨 몸이야. 적이 아니야. 한 가지 해볼 게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만 자기 몸에 화내지 말고 그냥 느껴봐. 지금 어디가 따뜻한지 어디가 뻐근한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거야.
이게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사실 그냥 몸이랑 잠깐 대화하는 거야. 지연 씨가 손목을 두드리는 버릇 있잖아. 그게 사실 이미 몸이랑 대화하는 방식이야. 그걸 좀 더 의식적으로 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힘들구나 하면서 두드리는 거야. 자기를 달래는 거야. 이게 뭔 소용이야 싶겠지만 신체 기반으로 자기를 돌보는 연습이 쌓이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진짜로 달라져. 이건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야. 두 번째, 나는 뭘 좋아했더라. 를 한 가지만 찾아봐. 아이들 키우기 전에, 아내 되기 전에 지연 씨는 뭘 좋아했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 2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기억 속에 뭔가 있을 거야.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 그냥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는 거, 꽃 보는 거, 드라마 정주행하는 거 뭐든. 그걸 하나 꺼내서 이번 주에 한 번만 해봐. 아무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할이 아닌 나를 경험하는 거거든. 엄마로서,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지연 씨로서 뭔가를 즐기는 경험. 그게 쌓이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세 번째, 이 얘기를 같은 상황의 사람이랑 해봐. 남편한테 말해봤자 다들 겪는 거 아니야. 소리 들을 거 알잖아. 근데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성들이랑 얘기하면 달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 모임이 있어. 폐경 경험 나누는 커뮤니티도 있고, 거기서 내 얘기 꺼내봐.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져. 정상화라고 하는데 이게 내 경험이 혼자만의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시기 여성들이 다 겪는 거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 고립감이 줄어들어.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으면서 힌트도 얻게 돼. 그리고 하나만 더. 증상이 너무 심하면 산부인과 가봐. 진짜로. 호르몬 치료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수면 장애가 심하거나 감정 기복이 너무 크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이거 참는 게 강한 게 아니야. 자기 몸을 책임지는 거야. 지연 씨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편의점에서 껌 하나 집어들고 나온 그날 기억해? 그날 언니가 뭘 사야 할지 몰랐던 게 사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 20년 동안 다른 사람들 위해 고른 거잖아. 이제 처음으로 나를 위해 고르는 거야. 그게 낯설고 막막한 거야. 근데 그게 나쁜 신호가 아니야. 몸이 변했어. 맞아. 역할도 달라졌어. 맞아. 근데 언니가 없어진 건 아니야. 어쩌면 진짜 언니가 이제 시작되는 거일 수도 있어. 오늘 이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야. 몸이 변해도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냥 다시 만나야 할 나로 바뀌고 있는 거야. 이 영상이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댓글에 언니 얘기도 남겨줘. 냥냥쌤이 다 읽어. 냥냥.